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괴담이라든지 도시전설은 아니고 바로 신박한 상식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신박한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괴한 상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즈니랜드의 사망사건 목록 일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전에도 사실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국내 놀이공원에서도 사망사건이 꽤 있었죠. 특히 롯데월드에 꽤 많았었는데 이게 디즈니랜드도 사망사건이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사건들이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오렌지 카운티 개인상해 변호사 홍보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변호사를 찾아달라 이런 식의 홍보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분들이 정리해 놓은 디즈니랜드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1964년부터 현재까지 2025년까지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가족들과 개인들이 이 웅장한 테마파크를 찾아오죠. 하지만 이런 놀이공원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놀이기구 고장부터 익사 사고까지 사고가 발생하고 디즈니 파크에서도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디즈니 파크에서 보고된 모든 사망 사고의 전체 목록과 소송 진행 상황, 그리고 사망 원인, 그리고 사건 발생 연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93개의 개별 사건으로 인해서 96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70년? 이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100명 정도가 죽은 거죠. 과연 어떤 식으로 사망을 했을지는 이제 밑에 적혀 있는데요.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 21%는 해당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고 나머지 79%는 일반 손님들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은 어린이가 15.5%, 그리고 청소년이 15.5%, 성인 19세에서 64세까지가 43.3%로 가장 많았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1.1%, 그리고 알 수 없음이 14.4%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층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망한 그런 사망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망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96건의 사망 원인 분석인데 자연사가 22명입니다. 22명이 자연사로 사망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 때문에 우연찮게 거기서 사망하게 된 경우들이 자연사에 포함이 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 13건이었습니다. 익사가 11건, 추락사가 9건, 그리고 압사가 5건, 두부 손상이 5건, 둔기 외상 5건, 비행기 사고가 4건, 그리고 차 사고가 3건, 원인 미상이 3건, 악어에게 공격당한 것이 1건, 아메바성 수막뇌염이 1건, 보트 사고가 1건, 뇌출혈 1건, 그리고 참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참수도 1건 있습니다. 폭발도 1건이 있고요. 폐혈성 쇼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연사랑 자살을 제외하면은 그다지 높은 수로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놀이기구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그리 많진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보면은 각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사망하게 됐는지도 적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부터 알아볼 사망자들의 그 목록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 사망한 31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는 2024년 9월 8일에 사망하신 분인데 사망 원인이 미상입니다. 소송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도 놀이기구를 타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33살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던 케일럽 그레이브스 씨가 섭씨 38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는 완주 후에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지게 됐고 신속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때문에 이제 사망하시게 된 거죠. 너무 무리를 하셨나 보다. 그죠? 그래도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놀이기구 때문에 사망하신 분은 아니네요. 다음 두 번째 분도 있는데 이분은 크리터 컨트리라고 하는 백스테이지에서 사망하신 분입니다. 2024년 6월 5일에 발생했는데 골프 카트에서 추락하신 것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송은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공원 직원이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서 보도에 머리를 부딪힌 채 사망한 여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6월 7일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뭐 이분도 놀이기구 때문에 사망하신 분은 아니네요. 다음 세 번째, 2021년 8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정글 크루즈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탑승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폐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하고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66세의 장애인 여성분이었는데 이 정글 크루즈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탑승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놀이기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개조된 보트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휠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탑승하실 수 있다 해서 탑승을 하게 된 거야. 잘 타고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보트에서 나올 때 뒤로 넘어지게 되면서 다리에 복합 골절을 입게 됐습니다. 근데 해당 여성분이 이제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감염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22년 1월 29일 거의 5개월 만에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놀이기구에서 사망하신 게 아니라 내리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시면서 사망하시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놀이기구가 위험해서 돌아가신 분은 또 아니니까 좀 다행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골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염증이 잘 낫질 않는 거야. 골절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기보다는 골절로 인한 복합적인 이제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는 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지신 게 이제 발단이 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여튼간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망자도 있습니다. 이분도 놀이기구를 타다가 돌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2019년 8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둔기 외상으로 사망하신 분이고 소송 여부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도랑에서 작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38세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철판이 떨어지게 된 거야.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남성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 것 같다. 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돌아가신 분은
하이페리온 극장이라고 하는데 디즈니 캘리포니아의 어드벤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03년 4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캣워크 추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캣워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극장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보는 극장 말고 이 오페라 무대 이런 데 보면은 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온전한 다리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다리 있죠. 거기서 떨어지신 분인 겁니다. 이거는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디즈니에서 2003년 10월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18,3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36세 남성 무대 기술자가 캣워크에서 약 18m 높이에 떨어지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의 OSHA가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OSHA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을 의미합니다. 이제 수사가 들어온 거죠.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여튼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3년 5월 18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뒤에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디즈니 측에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된 사건이라고 하네요.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로저 레빗의 자동차 툰스핀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놀이기구 때문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2000년 10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놀이기구에 치이게 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디즈니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 1월에 비공개로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떤 사건이었냐? 4세의 소년이 놀이기구 차량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차량 밑으로 끌려 들어가서 심각한 장기 손상, 심장마비, 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됐고요. 2009년 1월 26일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에서 13세의 나이로 끝내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즈니 측에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잘못이 아니다. 얘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공개로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거인가 봐. 안전대처 미흡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원래는 놀이기구 안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은 디즈니 보안센터에 연락을 하도록 직원들이 이제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 이후로는 바로 그냥 911에 전화하는 걸로 바뀌게 됐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놀이기구 차량에서 떨어진 시간과 응급구조원이 호출된 시간 사이에 5분 이상이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안전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놀이기구 차량의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특히나 입구 쪽에 너무 가까이 앉아버려서 추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디즈니랜드한테 추가적인 안전 기능을 설치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근데 이제 4세 애기면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성인들 위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정도의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기구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안전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여튼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디즈니랜드 파크에서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놀이기구, 동명의 영화도 있죠. 여기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2000년 6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 원인은 뇌출혈입니다. 이 역시도 소송이 진행됐는데 디즈니가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23세의 여성이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인디아나 존스 놀이기구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날 늦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확인하고 보니 뇌출혈을 겪은 것으로 밝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1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3개월 뒤 뇌동맥류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녀의 가족이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사망 소송에서 피해자는 놀이기구의 격렬한 흔들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요, 놀이공원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비행기나 기차나 엘리베이터나 스키리프트랑 똑같이 운송업체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업체들이 지키고 있는 안전수칙, 안전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해요. 아마 디즈니랜드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겠지. 놀이기구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뇌출혈 발생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격렬한 거 알고 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지. 근데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운송업체 아니냐 너희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금액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하게 되면서 소송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디즈니랜드 파크에 있는 컬럼비아 범선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건데요. 1998년 12월 24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둔기 타격 외상으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디즈니 측이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디즈니랜드는 직원들의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동관리청에서 1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2,500만 달러가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350억입니다. 지금 한화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없이 그냥 잘못했나봐, 그 공원 측에서. 자, 어떤 사건이었냐? 33세 남성이 컬럼비아 범선이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탑승했는데 선체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 클리트에 맞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클리트라는 게 무엇이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보통 이제 정박할 때 배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육지에다가 묶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팡 하고 튀어나간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덮친 거였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직원 1명이랑 손님 2명이 다치게 된 건데, 피해자는 이틀 후에 UCI 의료센터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되게 크다 생각했는데 아마 3명에 대한 합의 금액이었나 봐요. 그죠? 여튼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그 클리트가 떨어져 나올 일은 웬만하면 없다. 왜냐? 그 전에 선이 끊어져야 돼. 근데 조금 저렴한 끈을 쓴 거야. 탄성이 되게 심한 이제 줄을 좀 싸구려 나일론 이런 걸 썼나 봐요. 그러면서 버티다가 클리트를 뜯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데, 디즈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문객들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안에는 911 이런 외부 의료진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당시에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발생한 이후에 대부분의 놀이기구의 책임 감독관을 복귀시키게 됐고요. 애너하임 경찰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공원 내부에 경찰관을 배치하게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디즈니랜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고요. 탑승객의 과실이 전혀 없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350억 정도 되는 이제 소송 금액을 이제 물게 됐다라고 하는 사건이네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사망자도 있습니다. 다음 사망자는 주차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1985년 9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사망 원인은 압사라고 합니다. 7세 소녀가 디즈니랜드에서 버스 바퀴에 깔려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소녀는 삼촌과 함께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삼촌의 차를 찾던 중에 움직이는 전세버스에 깔려 즉사했다라고 합니다. 소송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원만하게 보험료를 물어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버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건데요. 1983년 6월 4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라고 합니다. 소송은 진행됐으나 기각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18세의 남성이 톰 소여의 섬에서 고무 비상보트를 조종하려고 하다가 리버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익사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보트를 훔쳐 탄 곳이 당시의 섬의 제한 구역이었다고 하고요. 사건에서 사망하게 된 두 사람이 다 이제 10대 애들인 건데 걔네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 애들이 분명히 술에 취해 있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입장을 시킬 때 제지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여행사를 상대로 애들을 술을 먹게 두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소송을 했는데 둘 다 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술을 누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다가 사고로 이어진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술을 마신 본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1981년 4월 16일에 발생했는데 사망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34세의 여성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 근처인 메인 스트리트 끝에 있는 공원 허브에서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중에 쓰러지게 되면서 이후 캘리포니아주 가든 글로브에 있는 팜 하버 종합병원에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사망 원인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도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마 심장마비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또 톰 소여의 섬이네. 여기가 뭔데 그래? 난 봐야 되겠다 한번. 아,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예, 되게 막 뗏목 타고 막 그런 거네. 아, 이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그 뗏목이 지나갈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아무리 못해도 2m는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들이 꽤 발생하나 보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인데 미국은 아닙니다만 이거랑 유사한 거였겠죠. 여튼 18세의 남성과 그의 10세 동생이 손님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에 숨어서 폐장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톰 소여의 섬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섬을 떠나서 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했는데 동생이 수영하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서 반쯤 건너다가 익사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의 시체는 다음날 아침에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동생은 놀이기구 운영자가 그를 구출할 때까지 개헤엄을 쳐서 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18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네요. 1973년 9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 이거 위험하네. 톰 소여의 섬 위험하다. 아까 사진도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정글인데 여기에 왜 숨어있냐?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죠? 하여튼간에 되게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트랙션인가봐.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어트랙션에서 밤에 몰래 숨어있는다? 폐장 시간에? 나는 진짜 상상을 못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불도 다 꺼져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절대 감흥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하고 싶나 봐. 약간 모험심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나 봐, 이쪽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1966년 6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디즈니랜드 파크에 있는 모노레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차에 치이면서 발생한 거라고 해요. 자, 19세 남성이 모노레일 선로에 올라가서 공원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경비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차에 치이게 되면서 9에서 12m 정도를 끌려갔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네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청소년이 많냐? 거의 뭐 이때쯤 뭐 18세, 19세 이런 애들이 많네요, 되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튼 그렇고, 다음은 이것입니다. 아메리카 싱스라고 하는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건데요. 1974년 7월 8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압사인데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8세의 여성 직원이 놀이기구 내부의 회전벽과 고정 플랫폼 사이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압사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놀이기구 휴식 시간에 잘못된 위치에 서 있었는데 놀이기구가 개장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였는지 혹은 잘못된 훈련의 결과인 건지 불분명했다라고 합니다. 놀이기구는 이로 인해서 이틀 동안 폐쇄를 하게 됐고요. 직원들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 및 경고등과 분리벽을 설치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놀이기구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에 아메리카 싱스를 검색하기만 해도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제 신상 같은 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되게 위험한 다크라이드처럼 보이진 않고요. 그냥 그 지구 마을인가? 그 있죠. 약간 좀 투어하는 느낌? 그런 식의 그렇게 위험한 놀이기구가 아닌데 이게 벽이 돌아가는 그 구조가 있었나 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무대 모십니다 하면은 무대가 확 돌아간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 거기랑 그 벽 사이에 끼게 되면서 이제 압사하게 된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위험한 놀이기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거랑 유사한 사건을 전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에버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에버랜드에 로테이팅 하우스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옛날에 이걸 타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유령의 집 같은 거야. 그래서 악마랑 이제 성기사가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성 같은 데에서. 근데 이게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탑승할 수 있는 자리가 가운데에 있고 벽 자체가 돌아가는 구조물이야. 그래서 착시를 일으켜서 의자가 약간 기우면서 벽도 돌아가니까 내가 마치 이 공간이 360도 돌아가는 착시를 주는 그런 놀이기구인 거죠. 엄청 위험한 놀이기구는 아닌데 이게 왜 사망사건이 발생했냐. 탑승한 사람이 무서울 것 같은 거야. 못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 안 타야 되겠다. 옆에 서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벽에 나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벽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놀이기구랑 끼게 되면서 압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후로 이제 이 놀이기구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건데 그 사람은 이걸 안 탈 거였으면 분명하게 캐스트한테 저 안 탈게요 하고 방 밖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방 옆에 서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였는데 이거랑 유사한 사건은 아니네요. 근데 여튼간에 아마 사망하게 된 경위 자체는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벽은 돌아가고 있고 어떤 건 고정되어 있고 그 사이 틈이 돌아갈 거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도 있어요. 다음 스페이스 마운틴인데요. 여기 되게 무서운 첨언이 있거든요. 스페이스 마운틴에서 공원 방문객이 참수당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참수 사건은 마테호른에서만 발생했고 스페이스 마운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모두 자연사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뭔가? 스페이스 마운틴에서 참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참수 사건은 마테호른에서만 발생했고 여기서는 다 자연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좀 기괴하네요. 여튼 스페이스 마운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 수 있는 요런 그냥 코스터류 있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그런 류의 이제 놀이기구였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롯데월드에 있는 해성특급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약간 실내를 위주로 타게 되고 안에는 우주 비슷한 것들을 꾸며놓은 그런 놀이기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간에 여기서 발생한 사건은 참수가 아니라 자연사입니다. 1979년 8월 14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31세의 여성이 스페이스 마운틴을 탄 다음에 몸이 아파서 차량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차량이 트랙에서 옮겨지는 동안에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다른 놀이기구 운영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실수로 한 번 더 태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정도 의식을 잃은 채로 다음 플랫폼에서 내리게 됐고 피해자는 팜하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 뒤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검시관 보고서는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규정했습니다. 심장 종양이 떨어져 나와서 뇌로 전이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기각이 되네. 소송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결국은 탔어.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겠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다른 직원이 이 사람 먼저 탄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태운 거야. 그죠? 이 사람 아픈 채로 2번 탄 거 아니야? 근데도 이게 소송이 기각이 되네요. 잘은 모르겠네. 사망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도 이런 부분은 또 괜찮게 넘어가나 봐. 네. 여튼간에 원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사로 이제 사망이 케이스 클로스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간 그렇고요.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썬더 마운틴 사망 사건인데요. 빅 썬더 마운틴 철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겁니다. 이거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약간 좀 광산 마을 같은 데를 오고 가는 그런 코스터류인 것 같은데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전부 아기들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는 거죠. 2003년 9월 5일에 발생했고요. 둔기 충격 외상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디즈니가 과실을 인정했는데 금액은 비공개로 하면서 이제 원만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롤러코스터 탈선 사고야. 탈선 사고. 그래서 22세 남성이 둔기 충격 외상과 광범위한 내부 출혈을 겪고 사망을 하게 됐고요. 다른 승객 10명도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터널에 진입하자 차축이 풀리게 되면서 기관차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터널 천장에 부딪혔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기관차가 첫 번째 객차 위로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를 깔아 뭉개고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되게 위험한 사건이었네. 코스터가 그냥 날아간 거야. 걸쳐있지 않고 슉 날아간 거야. 그러면서 먼저 있던 차를 이제 위에서 탁 눌러버린 거죠. 여튼 이거는 디즈니가 과실을 인정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과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부적절한 유지 관리였다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선 사고는 유지 관리 절차 중에 누락 때문에 발생한 기계적 고장의 결과였다고 하고요. 기관차에 플로팅 엑스레에 있는 휠 패스너가 조여지고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탈선 사고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사건들이었는데 롤러코스터 자체가 탈선을 해서 날아가게 됐다라는 건 진짜 악몽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런 일이었고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마터호른에서 발생한 건데 이게 놀이기구 이름이 마테호른인 거예요. 1984년 1월 3일에 발생했고요. 이게 아까 그 참수 사건입니다. 디즈니 미공개 금액으로 결국 합의를 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48세 여성이 마테호른 봅슬레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봅슬레이 차에 치여서 목이 잘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고의로 안전벨트를 푼 건지 아니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이게 불분명하게 되면서 디즈니가 결국은 미공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래요, 이거.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진짜 봅슬레이를 타는 것처럼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조그만한 기차 비슷한 거에 타는 거였는데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뒤에 차에 이제 치이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목이 잘리게 되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다크라이드라고 하는데 재밌겠다. 또 잘 만들었네 또 그리고.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철제 튜브형 롤러코스터래. 1958년에 개장했고 디즈니 역사상의 매우 중요한 어트랙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진 않네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나 봅니다. 여튼 그랬고, 다음 사건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테호른에서 발생한 겁니다. 1964년 5월에 발생했고 놀이기구 추락입니다. 마찬가지로 15세 소년이 마테호른 봅슬레이에서 일어서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승자가 소년이 직접 안전장치를 풀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소년은 부상으로 3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망 사고였다라고도 하네요. 스스로 안전벨트를 푼 거는, 이건 솔직히 커버를 쳐줄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안전벨트 풀고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고. 물론 지금은 이제 원격으로 잠겨가지고 아예 못 풀게 막히겠지만 64년대에는 아마 원한다면 본인이 풀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사건이네요. 어쨌든 그렇고, 다음은 이제 피플 무버라고 하는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피플 무버라는 게 뭐 대단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네. 막 어디 이동할 때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건가 보네. 그래서 그다지 위험한 게 아닌데 왜 2명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냐면은 동일합니다. 1967년 8월에 발생한 사건, 1980년 6월 7일에 발생한 사건 두 가지인데, 둘 다 피플 무버라고 하는 이 이동수단 사이를 어떤 소년이 뛰어가다가 사망한 거예요. 둘 다. 왜냐면 이게 느리니까. 그리고 어디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어차피 느린 거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둘 다 변을 당한 사건이네요. 이게 아무리 느려도 힘이 얼마나 좋은데 이 사이에 있으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요. 다음 사건들은 이제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이기구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누군가에 의해서. 첫 번째 사건은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1987년 3월 7일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요. 15세 소년이 디즈니랜드 주차장에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라이벌 갱단원 간의 대치로 인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건데, 사실상 이게 장소만 디즈니랜드였던 거지 다른 이제 집단들이 벌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다지 디즈니랜드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소송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은 투머로우랜드에서 발생한 건데, 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디즈니가 외부 의료진을 더 빨리 부르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60만 달러의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 1981년 3월 7일에 발생했고요. 18세의 남성이 28세의 남성과 투모로우랜드에서 다투던 중에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마 뭔진 모르겠지만 좀 빨리 좀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투닥투닥 밀치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네요. 확실히 이 밀집도가 되게 높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좀 불필요한 접촉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짜증 지수가 확 높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왜냐면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꼬집었다는 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왜 남의 여자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 같거든요. 하여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에버랜드를 많이 가진 않지만 한 2-3년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또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때 또 하필이면 또 할로윈 이벤트다 뭐 어쩌다 하면서 티익스프레스까지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거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막 밀려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제가 빠져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가지 않고. 그런 걸 좀 반추해 봤을 때 확실히 이렇게 사람 간에 이렇게 밀치고 이런 것들이 불쾌감으로 이어져서 싸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정말 칼까지 들고 싸우는 일로 번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9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숙사 친구들 주차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2023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살이고요. 애너하임 경찰이 11월 16일 오후 9시 30분 누군가가 주차 구조물에서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24세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디즈니랜드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인데 2023년 2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46세 여성이 디즈니랜드 리조트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이 자살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고요. 다음 사건도 2022년 12월 3일 자살로 판별이 됐습니다. 50대 남성이 9시경에 주차장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음 사건은 2016년 11월 26일 40대 남성이 오전 2시 직후 미키 앤 프렌즈 주차장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또 다음 사건은 2012년 4월 2일 자살인데요. 마찬가지로 23세 남성이 미키 앤 프렌즈 주차 구조물 근처에서 발견돼서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그 밑에도 미키 앤 프렌즈거든요. 미키 앤 프렌즈 구조물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네요. 여기. 예,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는 주차 타워가 있는 그런 곳인데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이제 탁 트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내렸나 봐.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3건은 전부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하나는 원더타워라고 하는 이제 타워 구조물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호텔에서 직접 뛰어내리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발코니에서. 여튼 그래요. 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디즈니랜드에서 끊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죽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거는.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죽은 곳이 디즈니랜드 주차장이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해? 되게 더 비극적인 느낌이 들잖아. 놀이기구를 타는 곳에서 죽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게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 왜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약간 연말 시즌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되게 많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되게 불행하고 힘든데 남들은 행복해 보이니까 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연말에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유사하게 남들은 다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난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좀 크게 이제 대조가 되게 느껴지면은 약간 평상시에 우울을 겪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 앞에 미키마우스 보이고 이러면 정말 좀 싫을 것 같은데도 이런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하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디즈니랜드에서 사망하신 분들이었고 다음부터는 디즈니월드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목록입니다. 디즈니월드에서는 6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총 65명이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디즈니월드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익사인데요. 당시 3세였던 라킴 아크바리가 길을 잃은 후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그날 늦게 리조트에서 물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사망을 아무래도 리조트다 보니까 이제 물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었겠죠. 근데 3세는 너무 어리다. 애가 어쩌다가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 이야기는 이건데요. 2023년 10월 5일 음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디즈니월드 레스토랑에서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웨이터가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사망 원인이 음식 알레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2024년 2월 22일 디즈니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네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은 매직킹덤 근처 디즈니 컨템포러리 리조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우발적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인데요.
39세 남성이 호텔 객실 발코니에서 우발적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그냥 호텔에서 사망하신 거지. 근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사고로 사망하시게 된 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2022년 9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투모로우랜드 트랜짓 어설러티 피플 무버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들 아까 어디로 이제 운반할 때 쓰는 그 그냥 이동식 모노레일 그런 거 있죠. 여기서 사망하신 분인데 아까 그 두 사건은 거기서 장난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었지만 이분은 83세 남성이었습니다. 탑승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CPR을 진행했지만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였고 심박조율기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스페이스십 어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연사인데요. 기존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58세 남성이 기절한 후에 놀이기구에서 나온 후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부 실종으로 사망했던지 아니면 자연사 이런 느낌입니다. 대다수는요. 대부분 뭔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자연사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다음 알아볼 거는 이제 익사 및 악어 공격으로 인한 외상성 부상으로 사망하신 분입니다. 디즈니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앤 스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016년 6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소송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검인을 개시했기 때문에 디즈니가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2살짜리 소년이 오후 9시 15분에 세븐시즈 라군 해안에서 악어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개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소년은 물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시체는 다음날 오후 실종된 곳 근처에서 약 6피트 깊이의 물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디즈니랜드 여기에는 악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근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좀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큰 부지를 사가지고 지은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악어 이런 게 있었다는 말을 듣긴 들었던 것 같아. 네, 좀 검색해보겠습니다.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오네요. 2살짜리 아이를 악어가 끌고 가서 사망케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디즈니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앤 스파는 이런 곳입니다. 되게 좋은 그런 곳인데 이제 내부에는 잘 꾸며진 이제 풀장, 스파 이런 게 있는데 그 외부 쪽에는 그냥 이제 인근 호숫가랑 연결이 돼 있나 봐. 여기에 살고 있던 악어한테 이제 물리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다지 안전한 해협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사람 무서워가지고 가겠습니까? 악어가 있다는데? 참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플로리다나 이런데 정말 남부 지역 사시는 해안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자기네 집 풀에 악어가 들어왔다 이런 식의 사건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도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진짜 무서운 나라야.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싹 보니까요. 대부분 익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이제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미국의 남부에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약간 물을 위주로 이용한 어트랙션이라든지 그런 테마파크 시설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익사랑 관련된 게 지금 되게 많아요. 호텔 리조트에서 익사했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고 좀 특수한 경우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백스테이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004년 2월 11일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제 플루토로 분장한 38세 출연진이 매직 킹덤에서 열린 Share a Dream Come True 퍼레이드에서 미녀와 야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퍼레이드에서 사망한 건 아니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플루토는 이제 개입니다. 디즈니에서 나오는 강아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 38세의 이 개 분장을 한 사람이 뒤에 있던 미녀와 야수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 좀 억울한 죽음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차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이랑 좀 유사한 느낌인데 내가 죽을 때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전혀 떠올리지 못한 류의 죽음인 것 같아. 내가 죽는 당시에 플루토 분장을 하고 있었고 디즈니 마스코트 중에 하나인 플루토의 분장을 하고 있었고 하필이면 사망한 원인이 미녀와 야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것이다. 이러면은 내 인생이 너무 좀 부질없게 느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눈에 띄네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은 또 이건데요. 디즈니 포트 와일더니스 리조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80년 8월 22일 사망 원인이 아메바성 수막 뇌염입니다.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11세 소년이 리버컨트리 워터파크에서 수영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사망 원인이 아메바성 수막 뇌염이었습니다. 이는 단세포 아메바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 질환인데요. 물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메바는 소년의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뇌로 이동하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전에 공포 표지판 알아보는 시간 때 자세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메바성 수막 뇌염이 뭐냐, 약간 따뜻한 담수 있죠. 흐르지 않는 그런 데에서 서식하는 아메바 균인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사람 뇌에 막 들어가는 그런 애들은 아니야. 원래 그냥 그런 잔잔한 물에 살고 있는 애들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코에 물이 들어가면은 아메바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뇌에 바로 모든 게 들어가지 않잖아. 이 뇌막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아메바가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아메바는 워낙 작으니까. 그렇게 뚫고 들어간 아메바들은 뇌를 먹어요. 예, 그게 이제 수막 뇌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꽤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수막 뇌염으로 돌아가셨다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미국은 아예 관련된 표지판이 되게 많을 정도로 그때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 정도로 꽤 흔한가 봐요. 근데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테리아는 따뜻한 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디즈니의 관리 소홀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또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나 많은 이제 96건 정도의 사망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참 아까부터 제가 느꼈던 건데요. 꿈과 희망, 환상의 나라 이런 데에서 내가 죽게 될 거란 생각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망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꽤나 많다는 점에서 이게 안타깝기 그지가 없네요. 네, 진짜 다른 데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놀이공원에서 돌아가신 거는 내가 죽을 거란 생각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잖아.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잘 안 가거든요.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단 놀이공원에 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좀 무서워서 안 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좀 코웃음을 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알아본 이 사건들을 보면은 그다지 제 말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많이 발생하네요. 그죠? 물론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놀이기구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대다수가 자연사를 하셨거나 스스로 목숨을 잃었거나 혹은 뭐 주차장에서 사고로
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꽤 많아 보입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이 생각은 듭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기기 결함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서도 거의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좀 믿고 탈 수 있지 않나. 놀이기구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타는 거는 좀 과장된 사실인 것 같다. 왜냐면 또 특히나 이게 최근으로 들어오면은 더 사망 사건 수가 적어져요. 그냥 단순 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것들은 옛날이 많았지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셔도 즐겁게 노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건들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 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알아봐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담았네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에 더 신박하고 으스스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대에 또 뵙죠.